광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에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저 하나 정의롭게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야는 언젠가 광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진 동지들과 다시 만나 연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기득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물 삼키며 먼저 당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 기회를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으로서 소통관에 서는 특권을 통해 그들의 목까지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합니다. 돕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던 이들, 불의와 손잡지 않겠다며 작은 투쟁의 의미로 당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믿습니다. 대변인으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지역위원장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기다림을 꽃으로 피워내지 못해 참으로 아프지만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후회가 없습니다. 입당하며 다짐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목소리를 잘 듣고 가장 크게 증폭시키겠다고. 오늘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불의에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습니다. 비 오는 밖에도, 국회 소통관에도, 그리고 잔디광장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발걸음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혁신당 핵심 당직자인 상급자를 고소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당직자는 작년 7월 상급자가 택시에서 손을 잡고 껴안고 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12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당직자의 진술도 경찰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성희롱을 이어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는 지금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4일과 17일 비위 신고가 당에 접수돼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가해자 분리 등 필요한 초동 조치를 취했고 외부 전문기관에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대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초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도 입장이 있는지.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 밭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밭글의 출처를 알아달라.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고,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세종 대전시당 아카데미 강연을 할 때 그 뒤에 9월 14일 강연자로 제가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녹음 파일 기자들에게 제공하시려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지역에서 했던 정치 아카데미 강연이라서 아마 지역 언론사 참석했던 기자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같은 목표로 달렸던, 누구보다 정권 교체하고 검찰 개혁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기 때문에 파일은 제가 제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밭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청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도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달라.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또 해당 최강욱 전 의원의 음성 파일은 이른바 받은 글이라는 내용과 동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 있는지 그 관련해서 입장이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 밭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밭글의 출처를 알아달라.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고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세종 대전시당 아카데미 강연을 할 때 그 뒤에 9월 14일 강연자로 제가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녹음 파일 기자들에게 제공하신 분야입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지역에서 했던 정치 아카데미 강연이라서 아마 지역 언론사 참석했던 기자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같은 목표로 달렸던 누구보다 정권 교체하고 검찰개혁 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기 때문에 파일은 제가 제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밭글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랬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답권 없는 걸로 질문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이 여기 당사 오셔서 앞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여쭤볼게요.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